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이 섹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섹터인데요. 정말 요즘에도 매일매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인데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나날이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네. 이제는 뭐 정말 너무 바빠서 소개도 거의 뭐 이렇게 그냥 자기소개만 해도 될 정도로 일단 좋아졌습니다. 저희 요즘에는 2차 전지 주가가 진짜 그냥 스카이 로켓처럼 하늘로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돌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가 왜 그렇게 좀 성과가 좋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 전방 시장 올해 특히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왔고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처음에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주가 트리거가 된 것이 포스코 케미칼이랑 삼성 SDI의 40조 원 대규모 양극재 수주 공시 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후부터 이제 포스코 케미칼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도 남아있고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LNF 등의 많은 양극재 업체들이 대규모 수주 공급 계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주 규모도 뭐 몇 조가 아니라 뭐 40조 수주를 한다거나 뭐 네. 20조 수주를 한다거나 막 뭔가 그 숫자가 공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제 네, 개인적인 느낌에는 이런 규모의 수주는 저희가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연초에는 그러면은 이제 산업 전체 성장이 조금 둔화될 거라고 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진 못했는데 수주 모멘텀으로 돌파했다고 하니까 이제 개별 섹터 이슈로 이제 좋아졌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수주를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그 수주에도 의미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깊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차전지 업종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수주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수주가 기껏 해봐야 그 당시에는 이제 15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엄청 이게 큰 수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올해 되고 나니까 이게 40조 원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불어났고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게 막상 나오고 나면은 주가도 사실 이제 세론이라고 하면서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막상 나오고 나니까 이 40조 원 규모가 굉장히 엄청났던 규모예요. 네. 가령 간단히 예시를 듣자면은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GM 쪽으로 20조 원의 수주를 이제 공시를 계약했고요. 네. 이번에는 40조 원을 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2030년 캐파 가이던스가 61만 톤인데 네. 향후 10년간의 생산량을 계산해 봤을 때 네. 지금 이 수주 규모가 거의 그 물량의 50에서 60%를 채우는 금액입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그러면은. 그쵸. 네.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미래 실적을 얼마나 네, 가시성을 네.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밸류할 수 있는데 향후 10년간 물량의 50에서 60을 벌써 채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처럼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은 벌써 절반이 찬 거니까 또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막 그런 느낌이 되게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밸류에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사실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수주 산업 섹터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수주가 네. 많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긴 하는데 또 분기 단위로 실적은 또 점검하면서 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4분기 실적도 다 끝났고 23년에 대해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오늘은 좀 양극재 업체들 위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양극재 네. 업체들 관련해서 사큐 실적 리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들의 사큐 실적은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랑 그리고 그동안 리튬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네. 판가랑 원가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되는 구간이어가지고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들 좀 하향 조정됐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이제 물량만 보고 놓게 된다면은 오히려 물량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좋게 들었던 것이 네. 원래는 1분기가 전기차 판매량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량도 부진한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물량도 조금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번 4분기 실적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양극재도 그렇고 QOQ로 오히려 출하량이 더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역시 이 섹터는 QOQ로 그 출하량이 늘어나는 그런 섹터구나. 그러니까 사큐는 실적은 좀 별로였는데 탑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Q 성장이 네. 돋보이는 그런 분기 실적이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근데 저도 이제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성장주를 보다 보면은 아마 다른 많은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네.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랐는데 네. 뭐 소위 사도 되냐
그래서 보통 24년 실적을 이제 갖고 오시거나 더 네. 장기간의 그로스가 보이면은 이제 그런 실적들을 조금 갖고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섹터 그 밸류 체인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밸류에이션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는 뷰가 있고 단기적으로 보는 뷰가 있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주가 자체는 이제 모멘텀으로 갈 때가 있고 네. 아니면 펀디멘탈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랑 배터리 업체 간의 JV가 이제 모멘텀이 돼가지고 주가가 다 뿜었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모멘텀이 돼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견조한 상태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이제 공백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판매량 같은 펀더멘털이 이제 주가의 트리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수주 모멘텀이 조금 지난다라고 하면은 단기 실적은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왜냐하면은 리튬 가격이 작년 11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러면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리튬 가격에 따라서 판가가 내려가고 그리고 오히려 비쌀 때 샀던 리튬 등의 재고가 역효과가 나게 되면서 네네. 수익성은 아마 2분기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수주 모멘텀이 지나서 펀더멘털적인 실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여야 될 뷰가 필요한데요. 네네. 만약에 정말 2030년이 됐다. 그리고 그 정도 돼서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50%를 넘어선다라고 네네. 하게 된다면 아마 밸류에이션은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은 인정 못 받고 아마 많이 하향 조정될 거예요. 네. 그러면 20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아니면 이용 애널리 보시는 그 전기차 침투율이 50% 수준이에요? 시장에서는 이제 편차 좀 심한데 40에서 네. 50% 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24년부터 26년 사이에 굉장히 SDV, Software Defined Vehicle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저께도 잘 썼지만은 2030년 되면은 전기차 침투율이 한 54%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1년에 4천만 대 정도 팔리는 건가요? 그 1년에 몇 대 정도를 기준으로 54%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 되면 일단 가정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1억 대라고 보면 한 글로벌 5,400만 대, 1억 대요? 네, 5,400만 대가 팔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 레벨까지 됐을 때에 현재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기업이나 뭐 다른 이제 동박 기업이라든가 이런 소재 기업들이 그런 캐파시티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는지 아니면은 부분마다 조금 다른지 아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 캐파에서 반은 수주했다고 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30년 기준의 그런 캐파를 지금 다 따라간 상황인지 아니면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업종 전체적으로는 아직 사실 2030년도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시성 있게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길게 한 업체들은 27년까지 계획은 있지만은 네. 보통 상공까지는 30년까지 없다. 하는 네. 업체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 연단위를 늘려가면서 캐파 증설을 네.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럼 말씀하신 2026년, 7년 전으로 SDV가 많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그런 기간에는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대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2030년 전기차 판매량을 뭐 40%로 보는데 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아마 그 시점에 생각보다 SDV가 나오면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한 번 더 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또 최근에 2차 전지 아니면 배터리 전기차 이쪽 연관해서 상당히 바이럴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가격을 할인한 부분인데요. 전기 자동차의 그 판매량에 대해서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을 한다는 거가 더 침투율을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일부 고사가 되면서 좀 뭐 침투율이 좀 낮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로 풀릴 이슈인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테슬라 가격이 인하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완성차 업체들 실적 발표 들어봤을 때는 포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GM 같은 경우에는 인하 안 했고요. 그래서 업체별로 자기네들의 자동차에 대한 좀 약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조금 이제 경쟁이 그렇게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순수 전기차가 왔을 때 그 기술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편차는 많이 나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 내신 거를 보면은 2030년까지의 그 그로스를 부문별로 쪼개셔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률을 좀 제한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2030년에 만약에 그 시장이 완성되고 지금 안정화됐을 때 그러면은 각 소재 업종별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있는 업체들의 기업 가치를 합산이랑 2030년 비교해 보면은 예. 동박,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배터리 순으로 약간 상승 여력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동박이라던가 그 양극재 같은 소재들은 지금도 바스켓 매매, 뭐 전체 업종 그냥 뭐 종목별 상관없이 다 네. 사가지고 가는 것들이 좀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반면에 뭐 분리막이라던가 전해액,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 여력이 막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라 가지고 네. 이런 업체들은 이제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런 수주 모멘텀 때문에 그 양극재 기업을 대표해서 주가 상승이 되게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그 소실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수주 네. 산업을 해보니까 막 수주 파이프라인이 빵빵할 때는 주가가 막 하늘로 가다가 네. 소식이 없으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힘을 잃고 이렇게 슬금슬금 흘러가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장기적인 뷰를 얘기하시면서 이럴 때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어제 냈던 그런 자료에서도 2030년까지 밸류에이션을 하신 게 이게 롱텀한 뷰로는 이제 성장의 이견이었고 이 섹터는 이제 굉장히 뭐 내가 한국 1등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럼 좀 더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의견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업체들 지금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 굉장히 견조하지만은 사실상 반면에 2분기까지 실적은 굉장히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수주 모멘텀이 끝난다면은 주가는 한번 조정 장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하지만 그 조정장이 조금 끝나고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은 2030년까지 네. 시장 가치가 아마 한 186%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조정 상태가 조금씩 이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매입해서 계속 갖고 가는 것들이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갈지 어느 정도 하락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네네. 그러한 실적이 깨지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리튬 가격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구간이 온다면은 양극재 업체들의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텀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유지하는 게 좋은 전략 아닌가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는 이제 소위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롱텀하게 보면 리튬 가격이 빠지는 게 양극재 업체들한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야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쪽에 수요가 좀 빵빵하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리튬 가격 빠지는 거는 2차전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는 이제 완성차, 전기차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요인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단기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은 안 좋다 보니까 네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그 리튬 가격 빠지는 자체는 밸류체인은 좋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느낌은 뭔가 유가 빠지면은 네. 그 화학회사들에 대한 그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뭔가 그쵸. 이거 좀 수요가 약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근데 리튬이 너무 이제 치솟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분기 단위 실적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제가 느꼈는데 수주 산업은 확실히 수주 모멘텀이 떨어지면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위축되는 경향이라던가 수주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에 파는 경향이 있어서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용호 애널리스트가 내는 자료들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배터리 섹터의 단기 뷰와 장기 뷰에 대해서 같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